2026년 1월 11일 새벽 3시 30분 대한민국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21층.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각 대회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짙게 깔린 침묵 사이로 간헐적인 한숨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침 9시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발표된 공시 하나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각판을 강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인공지능 중심 자동차 ADV 개발에 회사의 모든 현금 자산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ADV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언론이 떠들던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개념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존의 SDV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ADV는 자동차의 인간의 자아와 판단력을 이식하는 창조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의 슈트 자비스를 만들어내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이미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과 기아 EV 시리즈가 북미와 유럽상을 휩쓸고 있고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회사의 운명을 건 4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도박을 감행한 것입니까? 48조 원,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가 1년 동안 지하철을 굴리고 공무원 월급을 주고 복지와 교육에 쓰고 도로를 깔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 60조 원의 무려 8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1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고작 한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라는 화로 속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결정 뒤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서늘한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현대차는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출 선박은 만석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바라보는 모니터 속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조업의 몰락, 그리고 하청업체로의 전락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가 잘 팔리지만 5년 뒤에도 과연 사람들이 현대차를 살까요? 아니면 현대차 로고가 박힌 구글의 자동차를 사게 될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글의 인공지능이 들어간 현대차라는 껍데기를 사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현대차는 그저 껍데기만 찍어내는 깡통 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아쇠를 당긴 진짜 이유입니다. 모두가 삼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멸종의 그림자를 보았고 살기 위해 엔진을 멈추고 배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미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이토록 겁먹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주인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악당들은 바다 건너편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포식자 테슬라와 대륙의 붉은 용 비아디입니다. 이 두 괴물은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현대차의 목덜미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그저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퀴 달린 채굴기를 전 세계 도로에 뿌려놓은 데이터 광산 기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구촌 곳곳을 달리는 600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은 1초에 수십 번씩 주변 환경을 찍고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기록하며 도로의 모든 정보를 본사의 슈퍼컴퓨터 도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연구소 밀실에서 마네킹을 앉혀놓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운전을 가르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전 세계 600만 명의 운전 강사를 고용해서 실전도로 주행을 24시간 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배달 오토바이. 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의 격차는 이제 사람이 밤을 새워 코딩을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구단을 막댄 초등학생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것만큼이나 절망적인 격차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무기를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법을 연구할 때 그들은 인공지능의 뇌세포를 증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테슬라가 모은 이 데이터가 단순히 운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욕망의 지도입니다. 구글이 검색창으로 인류의 머릿속을 파악했다면 테슬라는 이동 데이터로 인류의 행동 패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신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몽, 중국의 비아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라는 흉기를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광산에서 리튬을 캐는 것부터 배터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차를 조립해서 배에 싣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철옹성을 쌓아놓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찍어냅니다. 그들이 만든 전기차 시거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천만 원대입니다. 이건 자동차 가격이 아닙니다. 조금 비싼 스쿠터 가격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5천만 원에 팔 때 비아디는 비슷한 성능의 차를 2천만 원에 팔아치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밸류체인의 모든 고리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는 현대차와 달리 비아디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기존의 방식대로 그저 디자인 예쁘고 튼튼한 쇳덩어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자동차 시장은 아이폰 시장처럼 변할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폭스콘은 이익의 5%도 가져가지 못하고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장악한 애플이 나머지 95%를 독식하는 구조 말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강판을 프레스로 찍고 섭씨 1500도의 샘물을 견디며 차를 만들어 팔았는데 정작 그 차 안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비서 이용료, 자율주행 구동료, 차 안에서 보는 영화 결제 수수료는 전부 미국 테슬라나 구글이 가져가는 세상. 현대차는 그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기계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폭스콘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밤잠을 설치며 느꼈을 디지털 식민지의 공포, 그 실체입니다. 이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 현대차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옥불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독자적인 차량용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DNA와 소프트웨어의 DNA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연구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엔진 소리를 들으며 기름밥을 먹어온 기계 공학 엔지니어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외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계는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한번 만들면 절대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조업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일단 만들어서 배포하고 오류가 나면 고치고 업데이트하면서 완성해나가는 애자일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두 문화가 정면으로 충돌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팀은 이따위 불안정한 코드를 차에 심으면 사람이 죽는다. 소프트웨어 팀을 몰아세웠고 소프트웨어 팀은 이런 꼰대 문화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책상을 치고 나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한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여기는 소프트웨어의 무덤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줄줄이 퇴사했습니다. 그 사이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7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15%를 날린 셈입니다. 결과물은 참담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기 일쑤였고 OTA라고 불리는 무선 업데이트를 하다가 차가 벽돌이 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검은 화면만 껌벅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조롱하는 밈이 넘쳐났습니다. 현대차는 차나 만들지 왜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하냐. 그냥 구글 거 사다 써라. 이런 비아냥 하나하나가 연구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구소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수백 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의 늪. 그것이 현대차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샘물을 다루는 손으로는 코드를 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고집을 부리다가는 테슬라와 싸워보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들은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내가 못하면 잘하는 놈을 데려오면 된다. 적의 적은 동지다. 그렇게 현대차는 혈혈단신으로 싸우던 고집을 꺾고 어제의 경쟁자였던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KI 미래차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업무 협약,
사진이나 찍고 끝나는 MOU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맹이자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연합군의 결성입니다. 현대차라는 강인한 신체에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이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억장치, 그리고 LG전자와 현대모비스라는 예민한 신경망을 연결하는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최종 병기, 한국형 ADV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걸까요? 기존의 자동차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리모컨 자동차였다면 ADV는 눈치 빠르고 똑똑한 집사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또 다른 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자동차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한국형 특화 학습입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은 캘리포니아의 널찍하고 반듯한 도로를 기준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 꼬리 물기, 시시각각 변하는 공사 현장. 한국의 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드코어 난이도의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네이버는 한국의 모든 골목길, 건물의 입구, 상점의 개폐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는 초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택시 호출을 통해 실시간 유동 인구와 교통 흐름을 핏줄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독보적인 로컬 데이터가 현대차의 ADV에 이식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골목길에 택배 트럭이 서 있으면 그냥 장애물로 인식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형 ADV는 다릅니다. 이 트럭이 택배 트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잠시 뒤에 기사님이 물건을 들고 나오겠구나 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트럭 너머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확률까지 계산해서 미리 서행하며 피해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한국의 문맥을 이해하는 지능입니다. 여기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NPU가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정보를 구름 위에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받는 클라우드 방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ADV는 차량 자체에 슈퍼컴퓨터를 내장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터널 속에서도, 통신이 불안정한 산간 오지에서도 ADV의 지능은 0.00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멈추는 테슬라와 달리 우리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춘 야생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장착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뒤집힐까요? 현대차의 로드맵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2027년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된 시제품이 세상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 마침내 양산차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며 글로벌 시장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8년의 어느 날 여러분이 현대 ADV 차에 탑승합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차는 여러분의 표정과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파악합니다. 차가 말을 건넵니다. 단순한 기계음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위로를 건네는 목소리입니다. 운전대는 대시보드 안으로 사라지고 전면 유리는 거대한 캔버스로 변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가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은 영화관이 되고 사무실이 되고 때로는 명상센터가 됩니다. 네이버의 검색 엔진과 카카오의 서비스가 차 안의 모든 경험을 연결합니다. 퇴근길에 차 안에서 음성으로 저녁 식재료를 주문하면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로봇이 현관 앞에 배달을 완료해 놓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움직이는 사무실, 아니 제3의 생활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콧대 높던 테슬라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미국식이 글로벌 표준이다, 꼬우면 따라와라 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ADV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테슬라의 빈틈을 찌릅니다. 한국의 복잡한 도로에서 훈련된 ADV는 인도의 혼란스러운 교차로에서도, 베트남의 오토바이 물결 속에서도, 유럽의 비좁은 고도시 골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행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식은땀을 흘리며 포기하는 그곳이 바로 현대차의 놀이터가 됩니다. 수익 구조도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차를 팔아서 한 번 돈을 벌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ADV 시대에는 차를 파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자율주행 구독료, 차 안에서 소비되는 콘텐츠 수수료, 맞춤형 보험료, 데이터 판매 수익까지 차 한 대가 폐차될 때까지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순간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폭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현대차의 ADV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한 대기업의 신제품 발표나 주가 부양을 위한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전쟁, 그 최전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기술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기술을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조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이 모든 미래 기술이 하나로 집약된 결정체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이자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생명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 모빌리티 전쟁에서 패배하여 주도권을 뺏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히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의 서버로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도로는 외국산 인공지능의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신년사에서 그토록 독자 기술과 내재화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뇌를 빌려 쓰는 거인은 결국 노예가 될 뿐이다. 이 말은 뼈저린 현실 인식에서 나온 비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처럼 우리의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심장을 가져야만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있고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말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세상을 항해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028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년. 자동차 업계의 시계로 보면 눈 깜빡할 찰나의 시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도전이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현대차와 KI연합군은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또 하나의 패배자로 기록될까요?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몰락의 전주곡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인공지능, 대한민국이 만든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빛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숨죽여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 대담한 도전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